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시원하게 부동산 관련된 뉴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입법 수술대 오른다. 국토부, 법무부, TF 구성 뭐 해서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좀 이렇게 바로 잡고자 이제 태스크포스 팀 착수회의를 열고 어떤 개정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제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임대차법 개선 본격화 남은 과제는 해가지고 아마도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게 다소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회 문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재량권이 부족하고 시행령 개정 등 우회로 활용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많은데 임대차법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주인하고 세입자 분쟁 급증 뭐 이런 게 실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조정 불성립이 133건 역대 최다였습니다. 실거주 이유로 내쫓고 새 월세 계약을 했다.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겠죠. 예, 아마 실제 벌어진 내용. 천안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이전 전셋집 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로 최근 결심했다라고 하는데,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인 2020년 10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냈지만 그 이후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세입자를 새로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김 씨는 갑자기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이전 집 확정일자를 계속 확인했다며 집주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피해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나를 쫓아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진다면은 집주인이 뭐 잘못된 거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분쟁이라는 부분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집주인 측에서도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사를 가려 했으나 피치 못하게 이사를 가지 못할 상황이 갑자기 나타났다거나 해서 이제 분쟁이 됐을 경우에 그야말로 이제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쟁조정위원회도 큰 갈등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건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요.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A라는 자기 주택을 팔아야만 된다. 그 팔아야 되는 조건이 일시적 2주택 때문에 내가 팔아야지만 된다. 라는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파는 조건, 실거주 수요자들이 대체적으로 사겠죠. 전세를 끼고 앞으로 2년 후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머뭇머뭇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집이 안 팔린다. 만약 안 팔릴 경우에 이거에 대한 뭐 세금,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것까지 거론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유권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 사유재산권 침해, 즉 내가 제때 팔아서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아야 될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일 수 있으나 임대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정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과연 임대차 3법이 맞는 얘기냐. 그래서 윤 공약 임대차법 개선 본격화해서 이거를 이제 바꾸고자 아까 이제 TF 팀까지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 부분이 다 이제 법에 대한 개정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하는 거로 따진다면 뭐 굉장히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냥 바꿔버리면 되겠지만 이 법인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또 2년 전에 소위 바뀐 법인데 2년 후에 들어서 전면 개편을 한다라는 것도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는 야 그러면 2년 전에 우리가 법 개정한다는 취지가 뭐 해서의 2년 후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으니까 잘못된 거를 통과시킨 그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마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임대차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진다. 거기다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굳이 임대차법을 건드려 변동성을 줄 필요가 없다. 지금은 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접근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의견도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져서 순기능, 즉 임차인이 2년은 더 0.5%, 그러니까 5%가 인상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으나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도 무시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은 어찌됐건 임차인에서만 편에 서서 할 게 아니고 임대인도 정황상 뭐 분쟁조정위원회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을 운운할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여러 항목들을 다 열거를 해서 그럴 때는 뭐 임대인이 뭐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제도에 대한 뭐 개편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휴가 또 계획도 세우셨을 텐데요. 정말 좀 무더위에 좀 시원하게 여름 휴가 잘 보내시고요. 꾸준히 여러분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 물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최고의 보약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등산을 저는 등산을 좀 모처럼 만에 갔는데 9시간을 등산을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물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이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어제 많이 뉘우쳤는데 평상시에도 이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땀으로 이제 배출되고 해서 몸에 이제 그 순환 계통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물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